고수의 국어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산문 8강 서대주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대주전은요, 쥐입니다. 쥐이고요. 쥐를 의인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화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화적. 두 번째, 우의적. 세 번째는 영어로 알레고리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레고리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화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세태를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우화하면은 동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기전 같은 거, 황새결송, 서동지전 이런 것들이 다 우화 소설이고요. 식물은 화황계라는 설총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와 백두홍, 그 할미꽃, 모란 이런 식물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물과 관련해서는 규중치루 쟁롱기, 우리 여자들이 바느질할 때 쓰는 7가지 도구, 가위, 그다음에 실, 바늘, 인두, 다리미 등등이 서로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들의 일거지 영웅이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1980년대 바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소설이 송사소설이에요. 송사소설은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소송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이 서대주전,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항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기에서는 소송,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전에 송사소설이라고 했던 이 송사가 소송입니다. 이 소설에서 소송 절차를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장이 들어오면 민장 제출이 1단계인데 고소장입니다. 수령은 소송의 대상자인 피고를 재판장에 출두시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되고, 다람쥐는 나는 피해를 입었다, 도둑 맞았다 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피고가 바로 서대주가 됩니다. 서대주는 쥐가 되겠죠. 그리고 피고가 재판장이 오지 않으면 사령 형리가 피고를 붙잡아 오게 되고, 결국 3단계로 원고 피고 대질 조사를 통해서 각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 결과를 제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고요. 또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그 논리적 오류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이 논리적 오류를 누가 저지르는지, 어떤 오류를 저지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보기를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보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토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소토산이라는 산에 바로 서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대주는 쥐입니다. 쥐를 의인한 동물인데요. 서대주는 양반이 아니라 부호입니다. 굉장히 부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남악산이라는 다른 산이 있어서요. 남악산이라는 산에 타남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남주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가 됩니다. 자, 다람쥐가 알밤을 모아뒀어요. 알밤을 모아뒀는데 서대주가 가서 이 알밤을 절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밤 절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둑놈이
서대주가 되는 것이죠. 서대주가 반동인물이고 다람쥐가 주동인물. 그런데 서대주가 화가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람쥐가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타남주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서대주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 피고 역시 관아에 출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양쪽의 결과를 보고 관아에서 바로 판결 제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이없게도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자, 주제가 바로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 정의롭지 않고 아주 썩은, 그리고 원님이 판결을 내릴 때 어이없게도 서대주를 승소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능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얘기인데요. 서대주는 이제 쥐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대주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쥐를 싫어하게 하게 된다. 그 다람쥐는 귀여워하죠, 그죠? 예, 귀엽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뒷얘기까지 붙여놓은 그런 우화 소설입니다. 자, 한번 작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령이 떠나자고 하니 서생이 말했다. 이 서생이 쥐서자예요. 그래서 서생은 서시성을 가진 서생, 그러니까 서대주를 말하는 겁니다. 서대주는 선생님이 세모를 칠게요. 한다는 말이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여박혀 있어서 다리 힘이 없어서 먼 길 걷는 것이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히 청하건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피고가 지금 출두하는 과정이잖아요. 피고가 출두하는 거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되게 자신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부정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아가 우리 관공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관공서는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의 역할만 하잖아요. 관공서의 역할을 하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법원, 사법 역할까지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 겸 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락 같은 남은 목숨이었지언정 관아까지 가기까지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령님의 뜻은 어쩌신지요? 라고 하니까 사령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받았다죠?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까지 받았다. 부정부패, 그 당시 부정부패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쥐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수 목욕까지 합니까? 가느다라는 망건에 옥관자를 달고 정주 탕건관에 풍잠 찌르고 대구 허리띠에 누런 주머니 달고 흰 비단 땀바지에 초록 토시 끼고, 그다음에 공단 헛바지 외단 장옷 옥색 조끼 여우 가죽의 갓옷 명주낭의 흰색의 모시 소못.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차림새를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같이까지 생략을 해보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장면을 극대화해서 극대화라고 해도 되고요. 장면을 확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장면을 확대했다. 장황하게 길게 늘어뜨려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주의 옷차림 있잖아요. 옷차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호들의 어떤 사치를 풍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 매고 저리 매고 하여 든든히 몸단장을 끝내고 노새를 타고 앉았는데 몸차리면 사치스럽고도 화려하고 고동이 기세당당하여 의젓하고 점잖게 부잣집 자제 같았다. 사실은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호가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호가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호가 양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에서 끄는 마부나 뒤따르는 심부름꾼들은 옷차림도 화려했다. 어린 쥐 하나가 편발에 기름을 바르고 푸른 도포에 검은 띠를 메고 가슴팍에 꾹 눌려 질끈. 여러분들 음성 상징어도 좀 많이 나타나네요. 시각적이고요. 음성 상징어도 있습니다. 통영 서랍장을 동요 메고는 바로 3등초 김해 동네에 좋은 담뱃대에 넣어서 법도 있게 손에 들고는 주인을 부축하여 가는 것이 마치 겸종과 같았다. 관아문이 다 가까워지자 사령이 부정부패에 뇌물 받는 새끼 있죠. 관문 앞에 서 있었다. 서생이 우리 피고죠. 서대주가 말을 달리게 하여 관문에 도착하니 사령이 이제 그 근처에 갔으니까는 편히 제공했잖아요. 이제는 약속대로 이렇게 결박을 하겠죠. 사령이 서생을 잡아 관대를 벗기고 문 앞에 결박했다. 그리고는 형리에게 알리니 형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리는 뭐 부정부패 아닙니다. 형리가 바로 원님께 아뢰었다. 자, 원님 일단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원님이 크게 화를 내요. 즉시 잡아들이라 하니 사령이 상투를 틀어지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과장법이죠. 과장법입니다.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려 덮벌거리는 채 넋을 잃고 심한 두려움이 온몸에 언습하여 덜덜 앉았는데 요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았다. 요 부분에서 보면은 또 외양 묘사와 행동 묘사가 있습니다. 외양 묘사와 행동 묘사가 있는데 지금 동물 모양이잖아요. 쥐새끼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쥐의 우화적인 표현을 알 수 있죠. 원님이 성난 모서리를 물었다. 네가 서대주냐? 이렇게 물어가니까 서대주가 정신을 수습하여 얼굴도 조금도 변했지 않고 참으로 그 말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님이 재상을 신문하려 할 때 형리가 앞으로 나와서 고하였다. 한다는 말이 날이 이미 어두워 신문하기 어려우니 잠깐 하고 가였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신문하는 채비를 차리시되 둘 모두를 잡아서 상세히 조사해서 물어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 마땅하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님이 말했다. 그러면 오게 너 가져와라. 냉신문하겠다. 그러니까 형리가 사령에게 말했다. 서생놈을 가르시워 하오거라 하고 사령은 쌤 세모 쳐야 되는데 쌤 동그라미를 계속 치고 있네. 사령이 약간 뇌물 받아 먹은 놈이죠. 그죠? 말했다. 사령이 형리의 분부를 받고 큰 칼을 씌우고 온몸에 보승줄을 묶고 수족에다가 찾고 이제 발에다가 족쇄를 세운 거예요. 자물쇠까지 잠가서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은 이제 밑에 꼬봉쥐들이죠. 일시에 슬퍼 탄식하고 길가에 보는 사람은 웃고. 그러면 이 같이 따라온 쥐는 슬퍼하고 길가에 보는 사람은 비웃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되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마 보기 딱한 광경이었다.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라는 거는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네요. 편집자적 논평. 작가가 보기에 참 불쌍한 광경이다라고 편집자적 논평이 나왔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항상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쌤이 보라색으로 잘 보라고 표시했습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니까 옥졸도 세모 칠게요. 옥졸이 끌고 가서 단단히 가두고 돈 내라고 괴롭히죠. 그건 부정부패한 관리의 모습입니다. 부정부패의 그 하급 관리죠. 하급 관리의 부정부패한 모습입니다. 하급 관리의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하다가 뭐 단어는 아니니까 부정부패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들, 아까 물건 엄청 가지고 왔잖아요. 보물들. 옥졸에게 많이 줬다. 옥졸들은 기뻐하여 큰 칼을 풀어주고 편히 쉬게 하고 하인처럼 돌봐주니 돈이 많으면 존귀해진다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네요. 편집자적 논평은 쌤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서대주가 피로에 누워 있는데 대서는 큰 쥐죠. 큰 쥐는 두 손으로 주무르고 중간 크기의 중간 쥐는 다리를 안마하고 동서는 아이 쥐죠. 아이 쥐는 허리를 밟으며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 밤, 등속 등등등 이런 뜻이에요. 우리 쥐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들이네요. 시장길을 명쾌하면서 밤을 새우니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원님이 신문을 채비를 하려고는 모두 잡아서 동쪽 서쪽으로 이 둘은 피고인 서대주 그리고 소를 제기한 원고인 누구죠? 타남주 둘 다 잡아다서 동쪽 서쪽 무릎을 꿇려 앉고 고소장을 근거하여 이렇게 꾸짖었다. 변변하지 못한 조그마한 네놈이 간악하기에 매우 심하여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는데 과연 그러하냐? 사실대로 말할 것이되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장에 엄한 형벌로 무섭게 다스릴 것이다 하고 하니까 형리가 큰 소리로 크게 꾸짖어 혼내니까 서대주는 자신이 제가 드러날까봐 잘못했죠. 속으로 벌벌 떨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자신이 공운에 있는 가문의 후예임을 강조한 다음에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논점 일탈의 오류죠, 그죠?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자기 집안 잘났다는 거하고 훔친 도적 절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류를 저지고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 모두 잃고 부인이 죽을 만큼 바쁘다. 이거는 뭡니까?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죠? 인정에 호소한다. 인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 우리 그 문제에 보면은 이 오류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죠. 인정에 호소하는 오류. 인정에 호소,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쥐새끼가 하는 말이 아주 기네요. 자, 볼게요. 이런 신세라서 돌연 죽고자 했지만 이 쥐소리입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의 만념에 모두 채처럼 식어버렸으니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좀 희박해요. 근거가 희박해서 논점 일탈이 오류 같습니다. 저놈이 올린, 저놈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놈은 다람쥐 말합니다. 다람쥐. 올린 고소야말로 윗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근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밤을 간무리에 둘 수 있었겠습니까? 논점 일탈이 오르네, 그죠? 이건 아주 맹랑한 말이옵니다. 저는 본시 대대로 부여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없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이 평상시 소행을 제가 다 알겠습니다. 평상시 소행이란 이건 논점 일탈인데요, 그죠? 논점 일탈이죠.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매년 봄 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거울거리질을 한 후에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이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방 가운데 놔두고 그 밖의 자들을 쫓아내 흩어지게 했는데 봄 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방에 가둔 자들을
마을에 떠도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갔을 때 소토산 왼편에 용강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를 없음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는 도리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 이와 같이 맹랑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졸렬하긴 하지만 대대로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이런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운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곳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오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펴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많이 저지른 말을 들으면 원님이 이렇게 혼을 내고 올바른 판정을 해야 되겠죠. 서대주가 불쌍한 이제 쩝니다. 옷섭을 고쳐 염이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뾰족한 입은 오물거리고 두 귀는 발록거리고 두 눈을 깜짝거리면서 슬피 빌고 눈물이 흘려 옷을 적시니 요 부분도 외양묘사 뭐 행동묘사 이렇게 있네요. 외양묘사와 행동묘사 있는데 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 할 만한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애처롭게 여기는 것이고 라고 할 만하다라고 작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쌤 편론이라고 쓸게요. 별표도 하나 박아두고 원님은 서두지의 진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들어맞고 여러분 사리에 들어봤습니까? 재판장이 바로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어리석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관리의 무능입니다. 관리의 무능이죠. 논리적 판단을 못하고 있네요. 형세가 본디부터 그라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아니 지금 가해자를 풀어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큰 칼을 벗겨주고는 수를 내려서 상을 주네요. 오히려 놀란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원고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알밤을 훔쳐가서 소송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혼을 나고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넷을 맞고 아이고 몽둥이까지 맞았어요. 멀리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갔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렇게 소송이 잘못되는 결과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조선 후기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해서 조선 후기의 어떤 부정부패를 통한 소송의 왜곡 그리고 잘못된 판결 그리고 무능한 관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송 절차인데요. 사령은 그 처음에 뇌물 받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쥐 선생한테 뇌물을 받아서 편의를 봐줍니다. 이것은 불공정하죠. 형리는 이렇게 둘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잡아들여라. 이거는 소송 절차를 피고에게 이 피고는 누구냐? 피고는 서생을 말하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형리는 뇌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공정하게 지금 건의를 한 사람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옥졸들은 괴롭혀서 뇌물 받죠. 하급 부정부패 하급 관리 서대주를 괴롭히다가 뇌물 받고 쉬게 해주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부패한 관리의 모습이다. 서대주는 타남주가 올린 고소장의 얘기를 듣고 타남주가 거짓 소송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수령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원님은 참 그 유무죄를 판단을 할 때 서대주 진술만 듣고 판단을 하고 처남주에는 형벌을 내지나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님도 세모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동그라미 치는 때는 중립이었고 결국 세모가 됩니다. A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A는 쌤 밑에다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 처음에 여러분 그 수령이 피고를 이렇게 연행해서 갈 때 그죠? 그때 부분입니다. 1번 볼까요?
서생이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행차를 하는데 가지고 온 물건은 나중에 옥졸들에게 나눠주는 뇌물이 됩니다. 여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맨 위에 보면은 가지고 온 물건을 옥졸에게 많이 주었다라고 여러분 148쪽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2번 서생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의젓하게 행동하여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제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원래 내가 재판 과정에 강조할 때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3번 노새 타고 갔던 서생이 원님 앞에서는 막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소송 앞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서생이 심부름꾼 어린지를 감옥에 갇힌 후에 계속 몸종 역할을 하죠. 결국엔 안락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린 쥐 하나가 서랍장 들고 담배대를 들고 가는데 원님의 맛. 여러분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죠? 원님께 뇌물을 바쳤다가 아니라 원님은 그냥 무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리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류 문제가 나오네요. 5류 문제가 나오는데 서대주가 막 이렇게 막 나는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잃었고 부모님이 아프다. 이거 여러분 동정 호소 오류죠. 그죠? 2번 문제. 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칠 그런 겨를이 없었다. 여러분 그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랑 내가 바빴다. 사실은 이거 논점 일탈의 오류죠. 그 다음에 타남주가 거짓말한다 라고 성급하게 여러분 적절한 근거 없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평소 때 소행이 많았다. 인신공격의 오류죠. 주장 아닌 바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꾸짖었기 때문에 거짓 송사를 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피장파장의 오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못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서대주가 그러니까 타남주가 이게 인사를 안 해서 내가 꾸짖었다. 그러면 그 자기도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서로 잘못을 쌤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피장파장의 오류와는 상관이 없겠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인데요. 기억하고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 그 감옥에 들어와서 쥐들이 서대주가 이렇게 안락을 제공받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대주가 그 원님의 판결 제사가 내리게 지기 전에 되게 막 불쌍한 척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 서대주와 그의 동서가 하는 행동이고요. 서대주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받기 전의 상황이고 판결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동물을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게 안마하죠.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동물이 하는 행위니까 입 오물거리고 귀 발록거리고 눈 깜짝거리고 그죠? 그다음에 송사를 당한 주인공의 고달픔인데 이거를 안마 받고 여러분 그 주무르고 하는 부분이 고달픔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보는 자가 없었다. 웃지 않은 자라가 없었다. 보는 이마다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반응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의 문법은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